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쵸? 코인장도 굉장히 또 뜨겁게 떨어져 줬네요. 그쵸?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시죠?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좀 두렵기도 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빼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좀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으로 인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의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 또한 정말 떡락했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활활 타오르면서 정말 시즌아웃 나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닉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고 갈까요? 첫 번째로 중앙은행 부채 거품이 터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피터 시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사실 중앙은행, 가계부채, 기업부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그 부채 시계를 봤을 때도 미국을 기준으로서 국내 총 생산량인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 실물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다우지수 역시 4만 선이 붕괴되고 나스닥 역시 큰 조정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부채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급드렸던 이 미국의 실업률, 고용의 악화에 대한 악재까지 퍼부어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좀 떠오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스닥만 빠진 건 아니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역시 큰 붕괴가 오면서 2560선이라고 했는데 어제 시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미 2400선까지도 빠졌었던 이력을 보여줬다. 엄청난 공두박질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가 아니라 거의 10% 가깝게 폭락을 했었죠. 정말 무서운 급락이 왔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과 같은 미국 증시든 코스피와 같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 또한 엄청난 붕괴가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또한 공포를 좀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3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하면서 개미들의 큰 패닉셀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시장가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불황형 대출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현재 카드론 연체율이 3.4%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 또한 올해 5월 달에 나왔었죠. 고금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면서 자영업자 또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PF 자금 또한 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용 빌딩이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역시 75%가 재융자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은행이 연쇄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금융의 붕괴가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이런 무서운 것들이 조금씩 터지면서 시장 상황이 공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 엔화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강세로서 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빗발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7%대 이상으로 급락했던 모습 또한 연출이 됐네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쳤다. 최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론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연준이 이제 긴급 회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25bp가 아니라 0.5% 정도, 50bp 정도는 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드라이빙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가세가 되면서 정말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면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떻게 불거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길게는 못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어느 정도의 모션을 취한 뒤에 상황을 정리시키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방금까지 언급드렸던 그 팩터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급락이 올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에비던스가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트코인 LTD님의 말처럼 마지막 개미 털기, 지금 겁에 질려서 매도하는 것, 시장을 떠나가는 것은 하수의 행동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곰덫이라고 하는 베어트랩, 이제 마지막 개미 털기 구간을 만들면서 그들끼리 또 금리 정책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 지표를 마사지하면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상승장을 만들어 댈 것입니다. 해당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역사상 가장 큰 곰덫, 그 베어트랩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우린 지금 현재 두려움에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개미 무덤 구간을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마운트 곡스 FTX 상환 사태 그리고 독일 정부의 매도, 채굴자의 매도, ETF의 자금 유출은 약간의 개미 무덤 구간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에서 오는 국가부채라든지 기업부채로 오는 여러 가지 재정난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불거질 수 있는 이 전쟁 리스크까지 모두 다 겹쳐지는 시기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 우리가 현재 어쩌면 이 구간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타임님 지금은 혹시 어떤 코인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리플 말고 다른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 솔라나를 꾸준하게 좀 매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또 스테이킹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아직 가치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곧 다가오는 솔라나 ETF 또한 이자가 6% 넘게 준다는 것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레이어2의 대장격인 이 폴리곤 역시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 이미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 폴리곤 마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조금 더 담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폴리곤, 솔라나 저는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너무나 좋은 토큰들이고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방금 언급드렸던 폴리곤, 마지막으로 영지식 증명의 대표 주자죠. 이 제로놀리지의 표본, 지캐시 역시 병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코인들에 좀 집중해 주신다면 반드시 올해 4분기 그 미국 대선과 맞물리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에서 투자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승부처로서 지금 현재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57%나 차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40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는 거 플러스 알파로 현재 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애플 하나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인데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다? 아직까지 정말 그 초기 시장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코인 시장만 떨어진 게 아니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개미들이 지금 현재 패닉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던지는 황금 자산들, 그 암호 자산들을 포커스하면서 수량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동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나온 리플사의 2분기 시장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까지 했었죠. 실제로 그 시장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그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우리는 축적을 잘 해야 된다. 고래는 지금 현재 장외 거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정치 후보를 지원하는 연방 슈퍼 PAC인 이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총 기부금 5천만 달러까지 늘렸다라는 것,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리플사가 준비하는 것, 서클사가 준비하는 것, 코인베이스, 즉 그 세력들이 준비하는 그 시나리오에 맞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리플사는 계속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슬슬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거, 이제 웹사이트까지 완전히 출시가 됐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RLUSD 또한 출시가 된다면 모든 것이 XRP 레저로 돈이 흡수될 수 있는 그 유틸리티가 큰 기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3조 달러, 그 수조 달러 이상으로 시장 캐파가 커진다라는 것, 즉 XRP 레저의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모든 통합 솔루션 이더리움 메인넷과 함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는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언급드렸던 이 XRP 레저 위에 올라가는 미국의 재무부 채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리플에 대한 큰 유틸리티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왜 오픈 에덴과 아치악스에서 XRP 레저로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RLUSD 역시 XRP 레저의 망과 이더리움 메인넷 망에서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과거 안유아 교수가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 99% 이상의 코인들이 사라진다라고 예언을 했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정말 XRP가 재무부 채권 시가총액인 5.8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엄청난 큰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8월과 9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의 마무리를 천천히 기다리면서 미국 대선 전에는 반드시 명확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왜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공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본인을 믿으시면서 현명한 DCA 분할 매수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텔라 루멘과 리플이 왜 이런 기관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일본을 대표하는 SBR 리밋, 그리고 스페인의 최대는 산탄데르 보이고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니움 역시 리플렛과 연결되어 있고, 과거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특허까지 냈다라는 것과 태국 시아은행 역시 태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으로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애초부터 맺고 있으면서 초기 투자자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리플에 대한 수량을 축적해 나갈 때입니다. 이 에드워드 파리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 XRP가 가치 반영이 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오고 정말 스위프트 2.0의 망에서 BIS와 함께 스위프트 망을 대체하게 된다면 세계를 지배하는 블록체인 회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트위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XRP는 9 to 5, 9 to 6 직장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황금 티켓이라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년간의 응축 과정을 마치고 2020년, 2021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XRP는 소외됐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6년, 7년의 시간 동안 응축 과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큰 폭발이 나올지는 기다려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XRP는 빠릅니다. 그리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XRP는 계속 소각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XRP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금융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표주자이다. 그 생태계는 XRP 레저가 된다는 것 반드시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은 가격 방어를 참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제 슬슬 우리는 리플에 대해 가치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투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 상단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투자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